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바둑을 둘 때 한 발 떨어진 거리에서 구경하던 훈수꾼이 묘수를 짚어낼 때가 종종 있죠. 구경꾼의 눈에 기막힌 수가 보이는 건 승패에 대한 부담 없이 한 발 떨어져서 바둑판을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복잡한 일도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면 어떨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전 남편과 사별을 했습니다. 전 남편은 정리해고를 당한 뒤 배달 일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죽었습니다. 자식도 없는 상태로 배우자를 잃어서 저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만 같았습니다. 혼자 있다는 느낌을 떨쳐버리고 싶어서 독서 동호회에 나갔다가 현재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 역시 아내와 사별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서로가 비슷한 아픔을 겪었기에 더 이끌려서 재혼하게 됐고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집안의 가사 일을 도맡아서 했고 생활비는 남편의 보훈급여금으로 충당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남편이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됐고 저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의 전혼 자녀에게도 남편의 외도 사실과 이혼 결심을 알렸고요. 남편에게도 이혼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이혼은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고민하던 사이에 최근에 남편 명의인 아파트 등기부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알고 보니 남편은 용서를 비는 척하면서 본인 명의이자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남편의 전혼 자녀 명의로 변경했던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큰 배신감과 충격에 이혼 소송을 진행하려 하는데 이미 명의가 변경된 부동산을 원상 회복할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남편이 혼인 전 군대에서 허리를 다쳐서 받는 보훈급여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데 그중 일부를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자분은 자녀가 있는 남자와 재혼을 했고요. 한 10년 정도 재혼 생활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배우자의 외도를 알고 지금 이혼을 결심한 상황인데요. 문제는 그 즈음에서 배우자가 자신의 재산을 전혼 자녀 명의로 변경을 한 상황입니다. 우선 사연자분이 재산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를 해야만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사회행위 취소 및 원상 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제 재산분할 청구권, 재산 달라고 할 것을 알면서 이제 이거를 이제 재산을 빼돌리거나 한 경우에는 사회행위 취소라고 하는 걸로 돌릴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다만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기한에 제한 없이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부부 일방이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네, 그럼 사연자분도 사회행위 취소 소송 이거 제기할 수 있을까요? 네, 사연자분은 명의 변경 사실을 안 지 얼마 되지 않으셨으므로 네.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은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 1년이나 5년은 문제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거 이외에 또 당연히 요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연자분 남편의 행동이 사회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이 사연자 남편의 행동이 사회행위에 해당하는지 요건을 검토하자면 네. 우선 사연자분이 남편에 대한 채권이 있어야 하는데
있는데 사실 아직 이혼 전이므로 남편에 대한 피보전 채권, 즉 재산분할 청구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받을 돈이 있어야 이제 재산 빼돌린 거를 문제 삼을 수 있는데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느냐? 아직 이혼 소송도 제기 전인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대법원은 사연자분과 같이 곧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예정이므로 이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한 사회행위의 존재 여부와 관련해서 남편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한 것이므로 충분히 아내의 재산권을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 분할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모든 경우에 이제 재산을 넘겼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말하자면 10억 재산이 있는데 그중에 1억을 뭐 아들한테 줬다고 해서 이게 사회행위 취소가 되는 건 아니고 전 재산을 다 줬기 때문에 이제 재산권을 해한다. 이제 사회행위가 된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의의 입증이 검토되는데 채무자의 악의가 입증되면 수익자 혹은 전득자의 악의도 추정되므로 채무자의 악의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사연자분의 경우 사연자분이 이혼 의사를 밝힌 뒤에 남편이 이를 처분했고 그 상대방도 남편의 전원 자녀들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래 안정을 위해서 재산을 다른 사람한테 넘긴 경우에 모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도 이렇게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거를 알고 재산을 받았을 때 사회행위로 취소가 된다는 거네요. 그러면 지금 또 하나 문제되는 게 있습니다. 그 남편이 보훈급여금을 받고 있어요. 이 액수가 적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보훈급여금 이거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사연자분은 남편이 수령하고 있는 보훈급여금이 남편의 적극재산에 포함하거나 그 반을 본인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네. 남편이 사연자분과 혼인하기 전에 군대에서 허리를 다쳐 위 금액을 보상금으로 수령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등 애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면 이러한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 및 담보 제공이 금지된 권리로 남편의 특유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재산분할에 있어 남편의 적극재산에 포함하시거나 그 반을 본인이 수령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도 이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하고 뭐 사학연금, 뭐 또 공무원연금, 뭐 교직원연금 다 이제 분할 대상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다만 지금 사연자분 같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받는 보훈급여금은 좀 제외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도 이제 어떤 장애를 받거나 이제 국가유공자에서 받는 연금이어서 이 부분은 제외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저희가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남편이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할 수 있겠죠? 네. 남편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있으시다면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때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얼마 정도 될까요?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사실 사건마다 차이가 있고, 제가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재판부의 재량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만 일반적으로는 2천만 원 내외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천 내지 3천 정도 위자료 인정받으실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연자분이 재산분할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제 남편이 아파트 명의를 이전한 경우에는 아내는 안날로부터 1년 또 이튿날로부터 5년 이내에 사회행위 취소 소송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재산을 되돌릴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보훈급여금 같은 경우에는 양도나 압류가 법률로 금지된 채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받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